안녕하세요. 그만 안 뒀네? 네. 그만 둘 것처럼 하더니. 왜요? 머리 한 대 맞고 고소하러 간다 그랬잖아. 고소는 할 거예요. 네, 고소는 그래? 별개니까. 소문 다 났어, 고소한다고. 네. 네네네. 그래, 지금 이주영 강사 아직까지 감옥에 있다. 범죄가 추가됐어. 뭐가 추가됐어요? 메시 1인분 발언으로 명예훼손 당했고, 베트남 도주하려다가 베트남 도주죄까지 걸려서 지금 아직 구속 중이다. 그래서 이준 선생님이 저한테 네. 택배 보내줬어요. 어떤 거요? 이거 베트남에서 과자 사왔다고. 네, 이거 태국 과자인데? 베트남에서 왔을까? 이거 태국 과자예요? 네. 여기 태국 과자잖아. 이상한 사람이네. 어쨌든 네. 베트남 도주했다가 잡혀서 지금 아직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내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경 벗으셨어요? 페이크였다. 내 거 아니야 그거. 아 그래요? 네. 존댓말을 썼던가 반말을 썼던가. 존댓말이요. 그렇습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물이 쏟는다고 말이 많던데요? K리그의 정보를 숟가락으로 여러분이 입 앞까지 떠먹여주는 숟가락 선생 김한입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입니다. 강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강원. 대대강광. 그 비하하는 말이야. 그래요? 대대관광 뭐야? 대전, 대구, 강원, 광주. 1, 2부 팬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요즘 있습니다. 광주 되게 잘하는데? 그래도 맨유보다 잘해요. 어떤 팟캐스트에 누가 그러더라. 개소리 하더라. 네네네. 뭐 펠리페 옆에 누가 서야 되고 스몰링 같은 애들 네. 센터백에서 이한도랑 같이 뛰어야 된다고. 네네, 맞아요. 정신 차려야 돼. 그 새끼 누군지 몰라도 고소당해. 조심해야지. 네. 강원 가겠습니다. 2008년 가을쯤에 창단이 됐습니다. 11년 됐습니다. 2009 시즌부터 참가를 했는데 창단 전에 이제 추진을 했던 정당과 그 이후에 이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했던 정당이 달라지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시도민 구단은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그냥 비교적 나름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선수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사장, 단장들이 유명했던 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되게 유명한 사장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네. 조태룡. 야구하던 분 아니에요? 넥센 단장이었고 야심차게 영입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뭐랄까 실현되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면서 팬들의 민심을 잃었고 또 여기 언론에서 조금 앞뒤가 좀 다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허언증이에요? 본인은 약간 그걸 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축구계 사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면서 민심을 잃으면서 어쨌든 떠났고 그 전에 사장들을 보면 임은주 심판. 임은주. 네. 요즘 야구 하시던데. 하다가 또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여기 조태룡 단장이 있었던 구단으로 갔다가 또 키움.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없던 일이 되고 하면서 복잡하게 됐고 또 그 남종현 사장님. 여명 808 숙취해소 최고 좋아. 안 받아주네. 아는 노래잖아. 모르는 노래인데요. 씨발 새끼. 네. 그래 모를 수도 있지. 수랍. 많이 힘들겠는데. 그 여명 808 광고 있으니까 잘 인서트 쳐주시네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돌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 손수 변호사라고. 네네. 저도 그 변호사 통해서 선생님 고소할 건데. 미안해. 네. 강원의 감독들을 보겠습니다. 최순호 감독이 맨 처음에 감독을 했습니다. 가순호. 네. 하지만 지금은 얼마 전에 포항을 떠나서 야인이 되었죠. 네. 포항은 또 최순호 감독이 떠난 이후에 3연승을 달리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순호 감독 이후에는 김상호 감독, 연령대 대표팀을 감독하다가 잘 안 풀려서 결국 뭐 이제 감독을 못하고 있긴 한데 또 김학범 감독. 학범순 잠깐 왔고 김용갑 감독이 또 잠깐 이끈 적이 있고 그리고 알툴. 그건 누구예요? 전제주 감독이었다. 알툴? 전제주 감독이 알집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이름이 똑같습니다. 알툴 있던데. 알집 깔면 알툴 자꾸 깔냐고 물어보니까 취소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그런 알툴 똑같습니다. 이름이. 알툴 있었고 최윤경 감독. 지금 제주 가신 분이죠. 샤이니 민호의 아버지가 있고 지금은 제주 감독이다. 그리고 송겸석 감독. 유명한 사진작가의 남편이시지. 감독을 1년 정도 하셨는데 좀 이게 좀 성적이 애매하면서 또 떠나셨고 최근에는 병수볼로 불리는 김병수 감독이 와서 이 팀을 맡고 있습니다.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첫 시즌을 하고 있는 강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팀의 레전드를 한번 보는데 사실 레전드가 많지 않습니다. 구단의 역사도 짧고 좀 선수들이 그냥 짧게 거쳐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추려봤는데 백종환 선수 오른쪽 수비수 그리고 이근호와 이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이 85년생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이제
강원을 얼마 몇 해 전에 이제 떠나면서 이제 없는 선수가 됐고 또 김호규 선수. 김호규. 이제 강원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 출신이고 그 출신에서 키워서 군대 잠깐 갔다 온 것 빼고는 강원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수비수. 김영우 들어봤습니까? 네. 어떤 선수로 알고 있습니까? 잘은 몰라요. 내셔널리그를 거쳐서 정말 어렵게 프로에 와서 신인왕을 탄 좀 늦가기 프로 선수인데 아마 얼마 전에 은퇴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레전드는 3명 정도밖에 없는 역사가 아주 짧은 구단입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관심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천 MBC에서 알바했다며 어렸을 때. 라디오 했어요. 네, 라디오 했죠. 네. 거기 춘천이 지금 강원의 홈 구장입니다. 송암 레포츠타운. 네. 경치는 좋은데 네. 차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릉, 뭐 평창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돌아가서 해요. 강원도가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매해.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도 애매하고 경기장도 애매하고 시설도 계속 평창올림픽 때는 뭐 여긴 못 쓴다 저기 못 쓴다 해가지고 결국 알펜시아까지 갔는데 네. 거의 똥냄새가 많이 나서 네네네. 팬들이 좀 어려워했고 네.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강원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영동이랑 영서랑 거의 다른 동네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해도 돼요? 그게 문제. 이게 강릉 사는 사람은 춘천이 뭐 옆도시라고 생각 안 하지. 되게 멀잖아요. 거리도 멀고. 네. 그리고 춘천 사람도 강릉이라고 하면 뭐 거기까지가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또 중앙에 있는 애매한 도시가 없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올 만한 도시가 뭐 원주 정도 있는데 네. 뭐 나중에는 원주에 정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축구장이 또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어려운 상황. 또 팬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오겠습니다. 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방금 본 거 환영이다. 홀로그램. 홀로그램입니다. 가는 길 배고플까봐 좀 일주. 이거 홀로그램이야. 생각이야, 생각. 잠깐 착각한 거. 너가 착각한 거야, 지금. 네. 자, 감독부터 보겠습니다. 김병수 감독입니다.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왜냐? 일단 선수 시절에 비운의 천재. 좀 집안 형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어렸을 때 그 부상에 대한 치료를 좀 잘 못하는 바람에 김병수 감독이 이 고질적인 이 부상을 달고 내내 뛰다가 결국 대표팀에도 불렀지만 부상 때문에 낙마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커리어의 마지막은 일본 실업축구. 일본 뭐 J리그도 아니고 네. 실업축구 에서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뛰면서 이제 은퇴를 한 안타까운 비운의 선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하니까 무조건 다쳤든 말든 뽑자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천재 선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시절에 고려대, 뭐 포철고, 포항 2군 감독하면서 영남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완전 유명했었죠. 거기서 출신들이 이명주, 임채민, 김승대, 뭐 손준호, 오범서 어렸을 때는 포항에서 유스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상당히 명장 먹은 거 같은데? 네? 수업 시간에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누가 먹으라 그랬어? 선생님이요. 누구 선생님이? 이주원 선생님 먹어도 돼요. 진짜 선생님 자질이 없어. 자직업. 또 때리면 또 고소할 건데. 자, 어쨌든 제자들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그 제자들이 지금도 강원에서 함께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범석 선수가 지금 이제 제자 중에 또 다쳤지만 강원 소속으로 핵심 선수로 뛰고 있고 네. 또 이제 이걸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K리그 선수들 제자 가운데 여러 선수가 강원에 가서 좀 뛰고 싶다. 김병수 감독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럼 한국의 과르디올라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병수 감독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선수들이 결국 강원으로 한 번쯤은 거쳐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 포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강원 경기장에 가보면 포메이션을 봐도 알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 4-4-2, 4-2-3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저 선수는 오른쪽 윙백인가 풀백인가 중앙수비수인가 헷갈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르디올라처럼 네. 이 포지션 파괴를 많이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한눈에 딱 떨어지는 포메이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올 시즌에 백3를 쓰고 있다. 백4를 딱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잘 안 돼서 대부분의 백3를 쓰는데 백3 중에 한 명이 수비수처럼 뛰지 않기 때문에 언뜻 보면 백4나 보다 이런 느낌을 들지만 결국 백3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골키퍼 김호준 골키퍼. 김호준. 유상무 상무. 네. 얼굴이 굉장히 유상무 상무와 유사하게 생겼고 나이가 꽤 많지만 여전히 안정적이다. 하지만 뭔가
좀 이 선수 보면 약간 희마리가 없이 느껴져. 약간 표정이 웃는 상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웃고 착해 보이고 약간 어깨가 좀 축 처져 있어. 네. 하지만 선방을 굉장히 잘하고 몸을 아끼지 않는, 이번 시즌에도 얼굴 한 대 맞아가지고 퉁퉁 부어서 또 교체 아웃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혼의 또 상징이기도 한 김호준 선수가 골키퍼를 지키고 있고, 수비에는 발렌티노스, 키프로스 출신, 키프로스 국가대표. 중앙에 아까 누구지? 강원의 레전드 김호규 선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으로 뛰고 있고, 이 오른쪽엔 이호인. 네, 생소하죠. 네. 이호인 선수는 이제 네임별은 떨어지는데 K리그 수비수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이 김병수 감독 축구하는 데 있어서 중앙 수비수에 좀 빠른 선수가 한 명 필요하거든요. 네. 그 선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집중력 흐트러진 것 같은데? 왜요? 쳐다보는 게 쾌한데? 아닌데요? 한번 맞고 시작할까? 네. 고마워. 침 네. 고마워. 네. 맛있다. 네. 침. 요즘 맛있는 거 먹어서 맛집이다. 그래요. 네.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았나? 선생님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면 항상 더울까? 반팔 입었고 문을 열고 있는데 네. 땀이 많이 나네. 오늘 손은 안 떠시네요. 이제 긴장 완전 많이 하시죠. 적응됐어 이제. 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냐면 K리그 정보를 숟가락으로 떠먹어서 여러분이 입 앞에 가져다주는 숟가락 선생님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영은 알죠? 국가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국가대표 때 욕 많이 먹었지. 네. 기성용 선수 옆에 있는데. 근데 기성용 사실 선수 옆에 있는 선수는 다 욕 먹던데. 다 욕 먹어. 네. 무조건 99.9%. 또 요즘엔 누구? 정우영 선수. 잘하는 선수입니다. 한국영, 정우영 둘 다 탑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기성용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좀 이렇게 이제 어쨌든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라서 이 선수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욕을 먹는데, 이제 그 전 세대, 욕 먹는 전 세대는 한국 선수였는데, 강원에서는 아주 펄펄 날아다니는 에이스.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실력이 있는데 좀 그냥 수비만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가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이 공 차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성용 선수 옆이기 때문에 희생을 한 거거든요. 강원에서는 아주 자신의 어렸을 때 능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다 나왔어요? 이 선수가 이제 군대 입대를, 상주 상무 입대를 확정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십자인대 수술 확정을 받으면서 결국 1년을 쉬었는데, 진짜 돌아오자마자, 원래 십자인대 수술을 받으면 폼이 저하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는 돌아오자마자 잘했고, 이 선수의 문제는 뭐냐면 다쳐도 뛰어.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뛴 거야. 아픈데 뛴 거야.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 십자인대 수술했고 1년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뭐 에이스다운 역할을 하고 다행이네요. 있고. 그리고 왼쪽 윙백의 정승용. 여기 선생님 다시 반말해요? 입니다. 네. 정승용 선수. 서울에서는 원래 윙포워드였는데 이제 거의 못 뛰다가 강원으로 와서 만개를 했고, 이 선수는 서울 상대로 골을 넣어도 세리머니를 합니다. 할만해. 서울에서 거의 못 뛰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강원의 레전드가 될 선수 후보 중에 한 명이라 보면 되고, 왼쪽 포워드, 왼쪽 수비수, 왼쪽 윙백 다 가능한 선수입니다. 오른쪽. 이 선수가 서울에서 진짜 힘들어했는데 강원 와서 만개를 했습니다. 신광훈. 이제 어렸을 때 별명 포항에서 들쏘였고, 포항 이제 있을 때 김병수 감독과 마주칠 뻔했는데, 신광훈이 이제 들어갔을 때 김병수 감독이 옮기는 바람에 인연은 없지만 이제 대중이 알려진 건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정확한 팩트는 제자는 아니에요. 황선홍이 제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광훈 선수가 황선홍 감독과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서울 와서 좀 오해도 받고 힘들어했는데, 강원 가서는 본인이 원하는 축구를 마음껏 하면서 잘하던데? 사실 나이가 조금 많아서 그렇지 요즘 활약을 보면 대표팀에 가도 이상한 활약이 아닙니다. 원래 대표팀 선수였고 대표팀급 선수였고 해서, 신광훈 선수는 오른쪽 윙백 뛰고 있고, 자 지금 보면 중앙 수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윙백까지 봤잖아요. 여기서 라볼피아나 역할을 강원에서는 누군가가 한 명을 합니다. 일단 오른쪽 윙백이 신광훈 선수가 한 적도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오범석 선수가 그 역할을 한 적이 있고, 또 이호인 선수, 중앙 수비수인 이호인 선수가 올라가서 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친한 신태용 감독이 쓰는 변형 백스리 그런 거네요? 그 변형 백스리는 중앙 수비의 중앙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그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오른쪽 요 정도. 오른쪽 윙백이 내려와서 중앙을 채워줄 수도 있고, 3백의 오른쪽 수비수가 올라가서 중앙을 채워줄 수 있고, 또는 뭐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고, 그러니까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잘 통하면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 수비수 중에 오른쪽에 쓰는 이호인 선수가 주로 하는데 이거는 경기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나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 이슬기 코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김병수 감독이 전술이 안 풀린다. 네. 슬기야 넘어가서 전술 얘기하고 네. 티타임 갖고 한 3시간 전술 얘기 3백, 4백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몰라. 그렇게 해서 이슬기 코치는 이제 브레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욕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내 탓인가? 강원 탓인가? 막 3백, 4백 막 하면서 이렇게 너 아니 이거 배슬기 알아? 복고 댄스? 음악 좀 깔아주세요. 자, 공격형 미드필더가 2명 있는데 네. 이현식 그리고 김현욱 선수 특히 키가 160cm. 학생만 한 것 같은데? 네. 160죠. 이 축구 선수로서 되게 작은. 선생님 저보다 좀 작죠? 아닌데? 그래요? 아닌데? 자, 160 김현우 네. 선수 160인데 작은 거인. 공을 아주 잘 찹니다. 이현식 선수도 이제 프로에 와서 되게 주목을 받은 선수인데 굉장히 날렵하고 순발력이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두 선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3, 5, 2 정도로 보면 되는데 앞에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김지현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생소하죠? 김지현 룰라. 전사 썸머타임. 그건 흉내 못 내겠습니다. 네. 김지현 선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명의 선수인데 김병수 감독 축구 아래서 상당히 이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움직임이 넓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공간들을 만들어내주고 침투하고 중거리 슈팅에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선수. 우리가 앞으로 K리그에서도 주목할 선수로 볼 수 있고 이제 그 옆자리가 문제인데 정조국 오어 제리치입니다. 제리치는 요즘 좀 나와요? 반게임. 그러니까 이제 프로 용어로 반게임 뛴다. 그러니까 한 게임 뛰었다 안 뛰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45분만 뛰든지. 네. 제리치가 네. 24골을 넣었는데 김병수 감독 축구에는 좀 안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김지현처럼 뭐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리치는 찌급 헤딩만 하고 네. 받고 슈팅만 때리고 네.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리치가 훈련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데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24골 넣은 선수인데 안 쓸 수는 없어서 지난주에 2골 넣었던데. 네, 후반 투입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제 터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제리치는 강원을 떠날 확률이 50%는 되는 선수다. 어쨌든 전술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팬들은 제리치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뭐 감독 축구에 안 맞는다는 게 어떡해. 고민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유형이 있을까 유럽에? 전술 때 못 뛰는 선수 지루 스타일에 안 맞는다. 그래서 정조국을 쓰는데 정조국 선수도 광주 시절만큼은 조금 폼이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김지현이 넘버원 공격수 그리고 넘버2가 정조국 제리치와 경쟁 체제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뭐냐? 부상자가 강원이 조금 있어. 부상자라고 그래요? 아프니까. 부상자. 네네. 너무 아프니까. 네. 오범석 선수 6월까지 출전 못합니다. 오범 선수 나이가 꽤 있지만 네.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이 전술 안에 출전 못하고 정석화 선수, 정광석화 별명. 빠른 윙 네. 포워드.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킬레스가 뚝 끊어져가지고 올 시즌 출전이 힘듭니다. 네. 정말 안타깝게 됐는데 이 두 선수가 못 나오면서 강원의 축구가 조금씩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전술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외국인 선수들의 역할이 너무 적어. 빌비야. 이름만 대도 비리비리 하잖아. 비리비리비리. 이번에 진짜 욕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번에 댓글 보지 마세요. 어쨌든 빌비아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리그 전반기 득점 1위를 하고 넘어왔는데 출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녹음하는 시간에 FA컵 펼쳐지고 있거든요.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는 거지 FA컵에 약간 네. 실험적으로. 근데 네네네. 또 못하면 뭐 나가리지.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동유럽의 조금 작은 리그의 득점 1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대박이 날 수 있죠. 사리치처럼. 네. 근데 이게 너무 스탯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빌비아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터질 수도 있지만 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활약은 너무 아쉽다라고 네. 볼 수 있고 키요모토 걔 누구예요? 있는지도 몰랐죠.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카우팅 리포트 1세에 누락돼 있습니다. 키요모토가. 예.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강원? 쉿! 키요모토. 네. 나도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네. 뭐 윙포드 내지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표정이 우울한데요? 표정도 우울하고 네.
그 경력이 미비해. J2리그 3고 왔다 갔다 하면서 뛰다 온 선수인데 나도 의문인 게 이 선수를 어떻게 쓰려고 영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데려왔네요. 뭐 잘못 데려왔을 확률이 높은 게 사실 우리가 일본 선수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쿠니모토의 활약을 보면 쿠니모토 되게 잘하던데. 잘 건져오면 뭐 좀 안 풀린 선수로 잘 될 수 있는데 키오모토는 내가 볼 때 이렇게 못 뛰는 거 보면 훈련에서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어쨌든 빌비아만 올라오면 강원은 상위 스플릿에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상위와 하위의 애매한 그 6, 7위 지점에 있을 만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김병수 감독의 능력 또 선수들의 어떤 부상 복귀를 통해서 극복이 돼야 된다고 말하면서 오늘 강의 그럼 그렇게 동점수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선수 더 싫어해요. 오늘 강의 네. 아주 뭔가 보이죠? 네. 자, 지금까지 숟가락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책 홍보 하실 거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네. 이걸로 만회해야겠다. 취업이 목표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원래 K리그로 취업한다고 이번에 올해 K리그 좀 괜찮아서 공채 자리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준 선생님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요. 자,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네네. 봤다면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라는 직업은 네. 사실 대박 나면 라이올라, 맨데스 뭐 이런 에이전트처럼 대박이 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좀 약간 로망 같은 좀 꿈의 직업입니다. 스카포라스 이제 MLB. 네. 자, 이 책이 있는데 스포츠 에이전트 비즈니스. 이제 미국의 교수들이 쓴 책을 국내 이제 에이전트 한국 스포츠 에이전트 협회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해요. 네. 약간 전공서적 느낌도 나고 약간 법적인 얘기도 많고 그래서 재미로 읽기보다는 정말 이 직업을 갖고 싶은 친구들에게 내가 3권을 주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쓰여져 있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이게 축구 에이전트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에이전트들도 하려면 읽으면 도움이 네. 되는 서적입니다. 이거 제가 추첨해서 3명 3권 댓글에 이메일 주소만 남기면 됩니까? 이름 또 그럼 돼요. 칭찬 댓글 재밌다 너무 웃기다 뭐 이런 거 네. 부정적인 댓글이면 안 돼요? 안 돼. 칭찬 선생님이 고르실 거예요? 제가 고르겠습니다. 네. 제가 골라서 드릴 테니까 좋은 댓글 고르신 거 좋아하는 쪽. 네. 제가 고르는 거 전문이거든요. 네. 제가 이 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권 3명 추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숟가락 선생님이었습니다.